우리 태백산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태백산맥이란 게 과연 우리 역사 속에서도 태백산맥이었느냐. 조선시대에는 우리 고유의 지리학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여러분 백두대간 많이 아시죠? 근데 백두대간이 뭐냐 물으면 정확하게 그걸 표현해내는 분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 백두대간이 뭐냐? 내가 대관령 꼭대기에 서서 백두산을 바라보고 양팔을 벌렸을 때 오른손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동해로 흘러갑니다. 왼손 손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동해로 가는 빗방울과 서해로 가는 빗방울을 가르는 고개, 분수령입니다. 이 동해로 가는 물과 서해로 가는 물을 가르는 그 분수령을 점으로 연결하면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한 줄기로 연결이 됩니다. 중간에 잘리거나 물이 지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반도를 가장 크게 동해물과 서해물을 가르는 큰 분수령의 연결점이라 해서 이 큰 줄기라고 백두대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지도에는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그리고 13정맥이 있습니다. 이 13정맥은 강의 유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맥의 이쪽에 떨어지느냐 저쪽에 떨어지느냐 빗방울의 위치에 따라서 강 줄기가 달라지는 그 분수령을 정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산맥이라고 배우면 어떠냐라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지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생활이 쌓이고 쌓여서 오래 묵으면 이게 문화가 되고요. 그 문화는 산을 넘어서와 산을 안 넘는 지역이 서로 다릅니다. 우선 사투리가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음식이 달라집니다. 생산물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풍습, 제사상에 올라오는 음식, 아이들의 놀이까지 달라집니다. 이 우리가 배운 산맥 지도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와 풍습과 아무 관계없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도일 뿐입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담는 지리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산경표라는 것입니다. 산경표라는 게 어느 지역의 산과 물줄기를 나타내고 그 지역의 특징과 어떤 여러 가지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런 지형지세를 표현한 그 책을 산경표라고 합니다. 그 산경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로 나타낸 게 산경도지요. 그 회장님이 강의하신 내용에 네. 보면 이 백두대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냥 눈에 봤을 때 큰 산들, 굵직굵직한 산들을 백두대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어떤 일반인들이 기준으로 이해할 보면 때? 될까요? 그 높다고 다 백두대간은 아니고요. 네. 네. 예를 들면 백두산 아래쪽에 네. 북한에는 2,000m 넘는 산이 많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북수백산, 문봉 네. 다 2,500m가 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북수백산의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어디에 비가 내려도 다 압록강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대간이나 정맥에 들어가질 않죠. 대간이란 것은 한반도의 동해로 가는 빗방울과 서해로 가는 빗방울을 가르는 것이 네네네. 제일 큰 줄기입니다. 네. 낮아도.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높은 건 봉, 낮은 건 령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뭐 제, 네. 티, 치 이러는데 우리가 축풍령은 다 아시죠? 네. 한계령 축. 대한민국 네, 네. 국민이라면 축풍령은 알죠. 다 아실 네. 겁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높이가 234m예요. 234m. 234m인데도 축풍령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유가 네. 거기는 지방과 지방을 바꾸는 거예요. 이 산을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경계가 지방이 그렇죠. 경계가 경계 되죠. 영남 지방과 섬이 기호 지방이 네. 되는 거고 네. 문경세제 다 아시잖아요. 네, 네. 심지어 저 진도 네. 진도. 아리랑에도 문경세제는 몇 구배냐 구부야 구부구부 눈물이 난다 이런 네, 네, 문경세제가 진도에서도 노래에 들어갑니다. 네. 네, 네. 그 이유는 거기 642m밖에 안 되는데 영남의 선비가 한양에 과거 보러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데가 축풍령 아니면 문경세제. 네. 한양에서 네. 장사하러 뭐 대구나 부산을 간다 하면 반드시 거기를 넘어야 됩니다. 근데 문경이나 이름 자체가 네. 좀 특이합니다.
들을문 경사경. 네, 네. 경사설은 소식을 듣는 곳이에요. 아, 그 과거. 고개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 김진사 댁 아들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봤는데 이번에 급제했다는 네. 이 소문이 들려오는 경사설은 소문이 들려오는 좋은 곳. 그다음에 뭐 이번에 어느 마을에 누구 장사치가 뭘 떼갖고 어물을 떼갖고 갔는데 대박 났대더라. 이 경사설은 소식을 듣는 곳이라 이름 자체가 문경입니다. 소문경이군요. 예. 소식 듣는 곳입니다. 제목이. 이런 얘기 야, 너무 재밌어요. 우리 회장님이 확실히 산에 대해서 얘기할 땐 네.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혈기가 아주 밝아지셔서 서울에도 좋습니다. 있죠. 네네. 서울은 어딘가요? 미아리고개 넘으면 네. 길한 소리를 듣는 곳, 길음동이 있습니다. 기름역 네. 압니다. 미아리고개 넘어서 네네. 길음동, 기름동. 길한 소리가 들리는 네. 곳. 똑같습니다. 기름. 문경과 똑같은 제가 그 4호선 코스를 타고 네.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 기름역을- 지명 자체가 그런 좋은 고개 너머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고개라는 것이 이쪽과 이쪽을 가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가 아니거든요. 쉽게 넘어갈 곳이 아니라 좀 어렵게. 그러니까 높이와 상관없이 의미를 주거나 경계가 될 네, 때는 네. 우리들이 많이 안다 이 말을 네. 또 그 이해가 의미 있- 아니, 제대로 알아야 되겠네요. 네. 우리나라 산맥에 대해서 네. 지리에 대해서 최장님은 뭐 그리고- 풍수지리부터 이런 그 우리 고유의 그 산경과 백두대간 이 개념이 네. 참 중요한 게요. 그 이거는 바로 역사와 문화의 그 경계선이 네. 산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충북에 뭐 충주 제천, 네. 네. 그다음에 강원도에 네. 원주 영월. 네. 네. 여기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한강 문화권이에요. 네. 이분들이 나무를 베서 띄우면 한양으로 옵니다. 네. 그리고 쌀을 농사를 지어서 싣고 오면 한양으로 내려옵니다. 네. 물을 타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인천에서부터 소금이 올라옵니다. 조기가 올라옵니다. 네. 그럼 제천이나 원주나 물싸움을 하는데 똑같은 제사상에 똑같은 그 조기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런데 강릉은 원래 강원도가 강릉 원주를 합쳐서 네. 강원도인데 네. 강릉은 영을 넘어서 백두대간을 넘어서 동쪽에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는 동해 문화권이지 이쪽 한강 문화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강릉과 원주는 말씨도 다르고 네, 많이 차이가 나요. 원주는 오히려 다르더래요? 네. 원주는 서울 말씨에 네, 가깝습니다. 서울 말씨를 더 예. 많이 써요. 그래서 산은 문화를 단절하고 강은 문화를 연결한다. 이어준다. 예. 아, 그렇구나. 야, 그 회장님. 예를 들면 우리 섬진강가에 유명한 데 있잖아요. 화개장터. 네. 네. 아, 윗마을 구례사람, 아랫마을 하동사람. 하동사람. 네, 네. 노래 가사. 노래도 있고. 예, 같은 장에서 네. 같은 장을 보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이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같을 수밖에요. 재료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전남이고 네. 여기는 경남인데 경남. 네네네. 경남과 전남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똑같은 제사 음식, 풍습, 놀이 똑같습니다. 의복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은 그런 어떤 우리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생활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문화가 연결됩니다. 어, 이 수백 년, 수천 년 살다 보면 그걸 문화라 하잖아요. 네, 그게 네. 풍습이 네. 쌓이면. 그렇죠. 근데 산은 다릅니다. 산은 문화를 끊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편제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네, 압니다. 흔히들 서편제는 호남이고 동편제는 영남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서편제의 경계선은 호남 정맥입니다. 예를 들면 호남 정맥 동쪽은 남원, 네. 서쪽은 구례. 남원 구례는 지리산을 이쪽 저쪽으로 두고 있지만 이쪽은 가느리고 한이 많은 그 서편제 네. 판소리에 네, 네, 그 장르고 네. 이쪽은 좀 굵고 웅장하고 네. 그런 어떤 동편제의 장르입니다. 그 흔히들 뭐 영남과 호남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정맥을 호남 정맥을 가로질러서 높은 고개를 넘어서는 네. 그 혼인도 잘 안 합니다. 아, 또 그렇군요. 예, 전주나 이 구례에서 네. 그러니까 호남 정맥의 서편에서 네. 동쪽으로 남원 같은 데로 이 혼인을- 잘 결혼을 잘 안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산을 넘어서는 네. 말씨도 달라지고 음식도 달라지고 완전히 이게 아, 경계벽 그러네요. 같은 예, 존재구나. 예, 아, 자연적으로 형성된 어떤 문화의 경계선입니다. 야. 그리고 국경선으로서도 백제와 신라가 수백 년간 네. 이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국경을 나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백두대간을 넘어서 가서 성을 하나 뺏어봤자 그걸 유지를 못합니다. 금방 보급도 안 되고. 아, 네. 그러니까 약탈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아예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신라를 공격할 때
항상 대야성, 네. 합천, 합천으로만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가 평지거든요. 보급도 되고. 산이 아니니까. 예. 네. 그래서 백두대간은 자연의 국경선, 자연의 생활 경계선, 문화의 경계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그 산줄기가 선조들의 생활 이게 산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걸 토막토막 내거나 엉뚱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잘못됐다. 지리를 배우는데 그거는 우리 역사 속의 선조들의 모습과도 다르고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지리 산과 네. 강의 모습도 다르지만 실제 우리 역사에서 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산맥이 과연 우리나라 지도와 같이 우리나라 지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